아이 안녕. 야, 오늘 저기 성창경 뉴스에서 보는데 진 커밍스 얘기를 하더라고. 진 커밍스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 저기 사설에서 야, 진 커밍스가 누구야? 이름도 모르는 진 커밍스를 왜 얘기할까? 그 맨날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중공의 최고 저기 그 누구라고 했지라?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왜 이상한 사람 나와? 글쎄 뭘 알고 싶어? 뭐 인구수하고 1대1 대응하세요. 그러고 있으려고? 인구수 누가 많아? 그러면서 이기려고? 에휴. 뭐 인구수 많아봐야 소용없음.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 홍콩이 넘어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홍콩이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홍콩발 홍콩이 왜 넘어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넘어가지. 다 이유 없는 그런 건 없어. 야, 그리고 저 탤런트 조준은 그 조원준이라고 하더라. 준자 학년인가봐. 조원준이라고 하더라고. 준 학년인가봐. 그 사람이 정계 은퇴했대요. 오늘부로 정계 은퇴한다고 일어났나봐. 그래, 쿨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좋게 봐야 돼. 그동안 수고했다. 야, 어렵사리 나쁜 길에 갔다가 그걸 다 그러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야지. 그 잔재가 남아있으면 욕이 될 거야.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참 잘 참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난 걸 그러면 다행으로 여기고 가야지. 다 이런 것도 옛날 얘기 아니냐. 옛날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 보는 거지. 대충 알았으면 되지 뭐. 야, 나는 근데 이렇게 배가 고프냐? 속이 쏠리고 웬일인지 몰라. 야, 그리고 저기 월드컵, 이번에 월드컵에 홍명보 있잖아. 대한민국이. 그 멕시코에 간다고 하잖아. 그 누가 월드컵에도 뭐 못 나간다고 그랬어. 그거 틀렸네? 가봐야 알지만은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 잘 나가서 잘 놀다가 오세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열심히 뛰어노는 그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월드컵이
조진웅은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네. 조원준이 원래 본명이래요. 어. 199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뭔 일이 있어갖고 해서 야간으로 대학교 들어가 검정고시했어. 대학교 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이, 공부 열심히 했네. 뭐라도 96년도인가 어디 부산 경성대인가 그런 데 있는데 정확히 몰라. 뉴스에서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내용으로 있다가 그래 저렇게 하더라도 영화라고 하는 이 커다란 영국 배우의 세계에서 그나마 무엇도 남기고 가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런 내용이지. 과거는 과거로서 딛고 일어서고서 아유 살면서 또 나쁘거나 그런데 연루되면 안 돼. 푹 쉬면서 좋은 일자리 또 있어 봐야지. 아우, 나 이렇게 배가 고프냐. 속이 쓰리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 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이, 자영자, 우양우, 그럴지라도, 국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고금이 감상하는 거. 고구마 감상법. 그래, 뭐 있어.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걸 하면서 좋게 좋게 또 살아가면서 그래 보는 거야. 인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가는 건 모두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만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잘 살아가자고 다.
야,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야, 라면 한 개 또 사러 먹어야겠다. 라면을 삶아 먹어야겠다. 김치하고 라면하고 먹어야겠다.
You tell me, Raymond. You're gonna lower the weapon now. Misjudging the situation here. I've got the leverage right now. I guess I should be flattered, Raymond. My little side gig got you out in the field. You know this guy? We used to work together years ago. They sent him to the Macon office after his nasty little drug addiction. But it wasn't for long, was it? He got the corner office soon enough. For me, I have a perfect record. I got the phone box for 30 years and a bad buffet lunch to say goodbye. And now you're running honey. I spent a career trying to get somebody in D.C. to pay attention to this opioid crisis. No one listened. So you decided to get yours. 야, 라면 한 개 먹을까? 라면 두 개 먹을까? 그래 보고 있어. Minutes away. Communications are down. There's not a cop within 10 miles of this place. You know, 이게 한 개만 먹자. Not gonna happen. See, Percy here is NCIS. Expert sharpshooter. He can take you out at 1,800 meters. Very good as dead, Driscoll. well, I guess we'll find out. I know that I got intense motion sickness and got a high speed of running the road. Driscoll makes the main road. He's gonna outrun us. He's gone. All right, I need to take a seat real quick. That was a little too fast. You do this for me? 야, 그래서 미국에서 저 미드 같은 거 보잖아? 저 불법이야. 불량성한 거. 함부로 보고. 지금 여기 전송되고 있잖아, 소리가. 그거 다 불법이야. 내 것이 아닌 걸 탐하지 마라. 그 북한에서 K-드라마 보는 것도 불법이야 하면서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 보고 싶어서 보고, 뭔가 좀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게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잘 살고 돈 내고서 보세요. 돈 내고, 지금 돈이야. 이 자본주의가 돈으로 이루어진 거. I'll lean, actually. Lean is good. I tried taking her home, But but I had to see for myself that you and Raymond actually pulled this off. I mean, yes, Gregorio, somehow we managed. 지금 라면 한 개 see if 끓이고 있어. feeling the leather. No, the leather's retired. I've got a late flight to DC. The bosses want to discuss my. 그래서 저작권 위배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리고 다 그러면서 있는 거. 이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야. 미국이 자본주의야. 누구의 자본주의든 세계는 자본주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든 살아가야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꿀빵도 어떻게든 살 거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꾸랑지 자르듯이 도마면 꼬리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거야. You did good out there. 일본도 그랬잖아. 일본도 그러고 다른도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정부가 중간에 끊겨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 세상 지구촌의 역사가 똑같이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리바이벌. 자본주의에서의 리바이벌이야. 범죄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살기 위해서 리바이벌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렵게 풀지 말라고. 뭐 체제가 어떻고 뭐 어떻고 떠대봐야 소용없어. 자본주의가 이 안에 기어 있는 거라고. 자본주의 기본이 뭐겠어?
간단해. 뭐니뭐니야. 뭐니뭐니. 뭐니뭐니 빼면 죽은 시체다. 그런 내용이라고. 야, 금방 끓는다.
야, 이거 에어로 K네. K자가 있네. 첫눈에 수도권 에어로 K가 회항을 했는데 타이완에 지금 우세현 내렸대요.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력 재난 대응 방침을 약속했던 게 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거나 말고 양쪽은 눈이 안 와. 지금 눈이 안 와. 수도권에 내린 아, 첫눈에 지나간 일을 곳이 했었는 많겠습니다. 그럴 서울에서 수 있는 포항까지 거지. 9시간이 걸렸다거나 퇴근길 버스에 8시간을 갇혀 있었다는 등 답답함을 토로하는 제보도 속출했습니다. 거기서 8시간 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한 그릇씩 내리고 걸어가겠다 그러고 눈길을 오르지 못한 화물차들이 길에 아휴, 버려지면서 그럴 수 아침까지 있었구나 하면 정체가 되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은 눈 대비가 제대로 된 게 맞느냐며 분통을 라면 갖고 터뜨렸습니다. 왔다. 라면. 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거기에다가 연막칼슘이라도 뿌려놨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지난해 첫눈 때도 수도권에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사가 심한 길에 눈이 쌓이면서 차들이 고립돼 옴짝달싹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시간 반에 갇혀 있다가 이제 겨우 다행히 거기 있던 차주분들하고 차례차례 내려왔어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안전에 한치 타협도 없이 폭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모든 지나간 재원을 이야기지. 시급하게 뭐 활용하고 지나간 얘기.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대 50cm에 가까운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최대 6cm 정도의 눈만 왔는데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을 두고 1년 전 약속이 손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3cm도 나옵니다. 않았어. 작년 재작년에 눈보다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첫눈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11월 달부터 언제든지 안 하긴 뭐 안 해. 열심히 했구만 다. 대기 모드를 가야죠. 대비 모드를. 한 게 그거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그렇으면 되지.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 걔는 뭐, 큰 불편을 드렸다며 해가 잠만 피해 다녀. 어유 선수야 선수. 꼭 문제가 생기면 도망 어디 갔어? 베트남 갔어? 아스베도 갔어? 그러고만 있어. YTN 양동훈입니다. 왜 선수야 선수?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선수야. 죽었어 잘 죽었어. 936명의 통화 정보가 체인지 못 주는 일을 왜 하나? 그러면서 딴 데 가야지. LG U+는 최근 익시오 서비스의 운영 개선 작업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고객 36명의 야, 그렇게 보면은 간단해. 이용자 응? 100명에게 아우,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잘 알고 도망 다니는 것도 발생했다고 일인가 봐. 노출된 통화 정보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 그만큼 훌륭하지 뭐야.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 무르스 번호 좋다. 식별 정보와 나 여기 없어야 돼.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이 사고가 안 나. LG U+는 근데 다른 나라의 가시점은 불러 호출을 해요. 너 빨리 안 와? 그러고 있는데 놀 만큼 놀고 오는 거지 뭐. 정부가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왔다는 보고도 없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베트남에 가서 왔다는 보고도 없어.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언제 갔다 인증 왔어? 제도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고 갔다 왔다는 얘기도 없을 걸 아마. 통신산업 플랫폼 기업에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 심사와 기술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방식을 그리고 개편하고 여기에 없애요 하는 내용은 듣고 있는데 갔다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야, 노출이 어떻게 됐어? 노출이 뭐야? 유출도 아니고 노출이야? 이전 사업이 비용 문제로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공항 부지를 판 돈으로 새 공항을 짓는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은 지난 그래서 들려주는 걸 네가 들으면은 그게 노출이라고 하는 거야? 본회의도에 올랐습니다.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9년 신공항 개항을 장담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진짜 방송을 해서 또 되면 그 노출이야? 방송까지 했어 인마. 사업에 장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군공항 건설비만 11조 원이 넘고 종전부지를 개발해 환수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결국 사업비 부담에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무산됐고 대구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섰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 원을 빌려달라는 대구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나마 예산안 부대 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겨 사업 불씨만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드시 내년도에 대구 신공항으로 관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서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주도 건설을 야,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말하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를 이상하게 대구 됐느냐? 신공항 건설은 끝내 그거 칠산병 날개가 그때부터 꺾일 위기에 도라이가 돼가는 거야. 이윤재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라이가 돼가고 있는 거야. 또라이 의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발적 군 복무제를 부활하고 덴마크에서는 여성 징병을 시작한 데다 폴란드는 전국민 군사훈련을 야, 거기 예약돼 있는 거야. 그 언제쯤 얘기인데 또 떠올고 있냐. 쟤네들 대한민국 애들 이 얘기 들어보는 건 다 이상한 애들이야. 아주 옛날 얘기를 지금도 떠올리고 있어요. 저거 나온 지가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 그러고 하고 한다는 얘기겠지.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 10년간 병력을 18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예비군을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자발적 군 복무제 형태지만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인 827억으로 약 141조 원의 국방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세르비아도 속속 징병제로 회귀했고 프랑스 역시 29년 만에 군 복무제가 야, 저런 사람들 그게 민주주의 같아? 아니야.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대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가가 해놓은 거 봐라. 저런 게 다 민주주의로 보이냐? 아니야. 너희들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야. renforcer le pacte noué entre notre nation et notre armée. 하나같이 전쟁 나면은 뭐 할 것 같아? 전쟁 나기 전에는 뭐 했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런 짓거리 하다가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국민들 다 뽑아갖고 너 죽어라 시끼야 그러면서 있는 거야. 2027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던 덴마크는 계획을 앞당겨 지난 7월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전쟁이 뭐 장난감인 줄 알았어. 쉬운 거 아니다. 그렇게 열심히 저렇게 배우잖아. 아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배운다. 유럽이 안전지대가 아닌 게 확인됐고 집단 방위를 담당하던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유럽 지키기는 유럽의 몫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2028년부터 유럽판 아이언돔인 미켈란젤로돔을 본격 가동할 계획을 밝혔고 영국과 폴란드도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말 군사훈련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러시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 병력 확충과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그래서 원자폭탄이 필요한 거야, 인마. 원자폭탄이. 이스라엘군이 가자 제거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휴전이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터뜨려갖고 전부 다 그냥 지역이 못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가자 제거에 그 지역인 가지도 마다. 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휴전이 그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없다고 다. 말했습니다. 전쟁이 그런 거라고 하면서 있어보는 거지 뭐. 아직 휴전이라고 살기 위해서 했을까? 죽기 위해서 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했을까? 또 무엇을 위해 했을까? 느껴봐, 뭐 멍청하면 당한다니까. 그 꼭 머리 없는 애들이 당하더라. 열심히 일하는 애들 당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나? 이해할 수 없어. 다 이상한 애들만 있어.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야. 니들은 다 한결같이. 니들의 피와 죽음을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이고. 추가적인 성능 저하를 막고 그럼 멍청한 애들하고 계속 놀면은 그런 짓 계속 해도 되겠죠. 복구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중일 갈등 속에 유명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객석이 텅 빈 채로 공연하거나 무대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돌에까지 불똥이 튀는 등 문화계까지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관객 호응을 유도하던 중 갑자기 조명과 음악이 꺼지더니 무대가 중단됩니다.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텅 빈 객석을 배경으로 노래 부른 모습을 SNS에 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일본 아티스트들 공연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일본 콘텐츠 제한 조치, 한일령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중일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리 걸그룹도 갑작스러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중국인 멤버가 과거 SNS에 올린 조명을 원폭 버섯 구름에 빗대 비판했고 출연이 확정된 연말 예능에서 하차시키라는 청원에는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돼 9월 공개된 OTT 시리즈 기습성에선 중국 관련 대사를 둘러싸고 중국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 불매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OTT에서는 향후 공개될 시리즈에서 비슷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내용 점검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문화 콘텐츠 교류면에서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다시 높은 경계가 세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상대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끊어내는 행위가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받아들여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외적 메시지로 활용되고 내부 결속 효과도 있지만 일단 빗장을 한번 걸어 잠그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각종 교류가 중단된다라는 것은 한 번 중단되는 것이 다시 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경험을 했죠. 야, 한 번 복귀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싸가지 같은 새끼들 그 지도층을 그냥 말살해버려야 되는 거야, 새끼야. 그래야지 복귀도 되는 거고. 이 멍청한 애들이야.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바뀌려고 하면은 그럴 만한 바뀌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 그냥 바뀌는 줄 알았어? 조진웅 배우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실망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 계획책을 그런 내용이야. 세운다며 이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 잘못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잘했어. 편하게 세상 좋게 또 가는 거지.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맞 고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주장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박 씨가 폭언과 폭행, 모욕심 등을 일삼았다며 법원에 치고 받아와야 그게 거기서 거의 그거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대. 에휴, 그러거나 저것도 다 있나 얘기다, 야. 그러게 이상하게 다 망각 증세가 있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망각 증세. 대한민국도 망각. 서울 기온이 세상 다 망각하고 있어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따뜻한 서풍을 타고 스모그도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잘 먹었다. 하겠는데요. 아우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심으로 공용도 야, 뭐든지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는 걸 없더라도 고맙게 여기고 가야 돼. 한마디로 그네진 도로는 미끄러워 하는 것 같이 오늘은 인간이 되는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구가 모두 공개합니다. 경기축과 강풍까지 부는 만큼 불수관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도, 광주 2도, 창원은 4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한꺼번씩 올라가겠습니다.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는 15도 보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우, 잘 먹었어요. 글쎄, 이 모든 것들이 정부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 머리통에 무언가 집어넣음으로써 무엇인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능력들, 정보라 그런 거야. 같은 방송을 내용을 했어도 또 다른 느낌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야.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박윤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노로바이러스의 거침없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누군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노로바이러스가 내용이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이유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섭씨 0도에도 살아남을 만큼 낮은 온도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얼음 속에 있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3일 후에도 생존하면 17일이 지나도 약 45%가 살아있다고 한다. 잠복기 또한 12시간에서 48시간이며 사람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야, 많이 먹었다, 야. 외식업계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비상명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의 거침없는 확산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과 식품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한 장염을 일으킵니다. 1972년에 학회에 보고된 노로바이러스라는 이름은 미국 오하이오주 1972년도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에서 1968년 이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노워크 마을에서 1968년도에 위장염에서 노로바이러스 최초 발견. 1968년에 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급성 노워크 집단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지만 당시 기존의 장염 원인으로 알려진 세균, 기생충과는 달리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세균 배양법으로 병원체를 찾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원인이 세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워크 마을의 집단 발병이 노로바이러스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칼리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작은 한 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DNA도 아닌 RNA란 뭘까요? DNA는 세포나 바이러스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DNA가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비유하자면 신제품을 만드는 설계자가 DNA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공장 기술자들은 전달된 도면을 보면서 필요한 재료인 아미노산을 주문하고 재료가 공장에 도착하면 설계 도면에 맞게 조립해서 완제품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RNA 분자 구조는 DNA에 비해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뼈대와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RNA라고 하는 것은 인간체의 그 DNA 구조상의 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 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체적으로 오타를 감지하고 영감적인 이야기가 RNA 통해서 전달 음식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지만은 이 정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그만큼 굳건하지 않은 이 영적인 관계 때문에 결합과 이 저기 뜨거짐이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DNA와 RNA가 같은 저기 이루지만은 또 나중에 또 분류도 하고 RNA가 이상해질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그래서 인한 정보하기 질병은 중요하다. 거울 뭐에? 구토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하고, 그게 저기 독가스나 화생방이나 여러 가지 화학약품나 이 모든 것들하고 근접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이 안 좋아 그러면 쉽다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런 거라고. 이 모든 근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좋지 않은 거 좋다고 얘기하고 올바르지 않은 걸 올바르다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 뭐라고 할 거야?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바르게 긋고 있는 걸 이러면서 밑에서 움직여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떠도되는 거. 그래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아이고 뭐야.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만큼 많은 오염덩어리에 의해서 인간이 변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 흔들리는 RNA가 많이 있나 봐. 익히지 않은 DNA가 걱정되는 거냐? RNA가 걱정되는 거냐?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과 부종이 생기고 아파 그러면서 있고 알 수 없는 인간들 이상하게 될 수가 있다.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라. 살아남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우리도 얼음이 오염됐다면 장염에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얼음도 오염될 수가 있다. 두려운 새끼들. 그러면 봐야 돼. 여름철에도 얼음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사계절 통해서 내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치는 어떻게 확인한 정보일까요? 우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환자의 발생 빈도가 너무 높아서 모든 환자를 다 조사해야 하는 전수조사가 어려운 병이면서도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감시기관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생긴 발생 건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표본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표본감시 감염병을 4급으로 묶어서 분류합니다. 이런 자료에서 2024년 210개 병의원이 6,760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에 4,673명, 2023년에 5,926명에 비해서 작년에는 6,760명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추워도 살아남는 바이러스, 여름에는 얼음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장면마다 특징이 달라서 1200이나 진단만으로 진단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장염 증상은 원인에 따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되게 비슷비슷해서 증상으로 장염 제공이 업비트네. UP, BIT, 업비트, 캄보디아 애들이 저 코인 불법 거시기 환자분도 있습니다. 울렁울렁하고 메스껍다고 하시거나 또 토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야, 그런 노로바이러스는 내가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야? 아주 일부에서는 어디서 노로바이러스가 있었을까? 복통. 구토의 상태는 노로바이러스가 표현할 수 있는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되거나 또 수분 분비의 증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감염성 장염에 의한 설사는 장 점막세포가 손상돼서 발생하는 거지요. 장관에 손상된 상피세포는 장 내강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묽은변을 유발합니다. 설사는 보통은 경미하지만 혈변이 없는 게 어쨌든 노로바이러스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설사도 다 같은 설사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묽은변이나 물변을 볼 때 주로 설사라고 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배변의 빈도가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참지 못한 것도 설사라고 호소하시게 됩니다. 분류상으로 보면 설사는 2주 이내의 급성설사, 2 내지 4주에 지속되는 설사, 또 4주를 초과하면 만성설사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차 감염률이 높고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결혼식장, 요양원 같은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발병한 노인분들은 대개 지병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어떤 뉴스 제목에서
문고리만 잡았을 뿐인데 줄줄이 구토, 줄줄이 설사 이렇게 문구를 뽑으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아주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염의 장복기는 한 1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한 반나절 후에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나서 배가 아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묻은 문고리만 잡아도 옮는 병이죠.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전염력이 높다고 표현되는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0개 내지 100개 정도의 매우 적은 수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감염자와의 접촉, 그리고 에어로졸화 되거나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또 이 바이러스는 그런 오염된 표면에서 며칠 또 물에서는 몇 달 동안이나 생존할 만큼 강력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손에 노로바이러스를 묻혀왔다면 어떨까요? 사람 대 사람 간으로 직접 전파가 근데 가능합니다. 노르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구토한 바이러스 토사물을 그러면 새끼가 다른 방법으로 뭘로 치우지 없어져야 않고 되느냐? 소독하면 전염성 강한 노로바이러스가 환경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염은 어린이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려서 구토를 했는데 그 토사물을 알코올로만 소독해서 다음 시간 결혼식 하객들까지 단체 감염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야, 락스로 찌워. 다른 락스. 원인에서 감염됐는지 증상으로는 알 수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변이나 구토물에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좋아하는 곳이 위장관 내이기 때문이죠. 사람에서 나온 설사나 구토물 이외에는 식품이나 또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문손잡이나 난과금과 같은 물체어랑 또 주방 조리대 같은 단단한 표면도 면봉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 양은 종종 적기 때문에 면봉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인이었지만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적절한 검체를 채취했다면 RT-PCR이라는 유전자 증폭법으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보통은 4-5가지의 설사 원인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20만 원이 넘는 검사이기 때문에 설사를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아까 초기에 이 노로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전자현미경 방법이나 아니면 면역학적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연구용으로 주로 쓰이고 환자를 진단할 때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7억 명이 감염되지만 아직 백신 하나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백신이 없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배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전형이 많고 돌연변이도 빨라서 아직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를 따라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유전형과 유전군 간 항원 변이가 크다는 의미는 노로바이러스라는 한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10개의 유전자균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함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된 이유가 되는데 사람 감염과 유사한 적합 모델도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보호되는지 그 기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체에 대한 도전 연구가 제한적이고 노출 전 이력이 알려지지 않아서 백신 성능 패턴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 또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로바이러스는 걸려도 대증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이온 음료는 전해질 불균형은 해결할 수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탈수 방지 음료 제조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리터의 물을 끓여서 설탕 6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을 넣고
식혀서 마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한 숟가락은 우리 밥 숟가락 기준이 아니라 티스푼 크기입니다. 경구용 수액이라고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사제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사제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장관의 운동을 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느리게 하거나 항분비작용으로 설사를 멎게 합니다. 지사제는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나가야 될 나쁜 바이러스 배출을 막아서 회복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설사나 염증성 설사에는 금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심한 탈수가 있거나 피 섞인 변, 고열이 지속되거나 또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자꾸 자려고 하는 의식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피 섞인 변이 나오거나 고열이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 탈수가 생기면 갈증이 생기고 구취, 허기,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졸리면서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진해지고 심하면 근육 경련도 일어납니다. 심해지면 쇼크나 장기 손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지만 탈수증이 심해지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의식도 떨어지고 야, 그러니까 저기 노로바이러스 알고 싶으면 각자 알아세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안 좋은 수만 알고 있어.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고 체내의 장기 기능을 전반적으로 다 떨어뜨려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저기 떠있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 모짜렐라 치즈처럼 그게 그런 거야. 똥 넣었어? 잘 넣어. 비싸요. 위로 살짝 시작도 올라오고 없어 임마. 돈 갖고 사람을 비싸니 싸니 하고 있어. 실리콘 있어야 이거 옷이 안 삐져나와요. 이 실리콘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디다스 로고로 딱 들어가잖아. 옷 연기가 마음 따라서 가격도 두께도 달.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흑염소를 많이 월식 챙겨드는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기는 울릉도란다 울릉도. 에휴, 재미를 찾는 울릉도 파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한다면서 그치, 너무 그치. 좋아하더라고요. Where his other students 많은 분들 드리퍼 보시면서 이게 조금 부족했어. 주었던 그 모든 뭐 고음이 연말이라든지 연초 만나보실 수 있는 저 2012년부터 활동을 했었어요. 인공수능이 킹플레이 야 이게 뭐야? 아니 어둡고 뭐 다 똑같이 생겼길래 이게 제일 확실하잖아. 진짜 야 너답다 참.
야, 뭐든지 배우는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야. 비정하다 똑똑하다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잘못 눌렀어. 야, 내년도까지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껴 먹어야지. 아껴 먹고 일자리 빨리 얻어야지 또.
어우. 물도 좀 못 갈까? 어쨌든 먹고 사는 거 다 조심해야 돼. 나오잖아요. 근데 의결권 행사를 하고. 근데 동의 인정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법적 책임, 공시 의무 같은 건 없고. 그래서 진격이 나오는 게 우리 건 다른 위해서 책임만 피한다. 이런 비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 뭐 현대기업이 최근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렇게 대리인으로 따로 따져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범선 회장 같은 경우에 쿠팡의 구조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이번에 국회에서 박태준 대표도 얘기하는 것도 이사회 의장한테 계속 보고했냐, 보고했다, 뭐 얘기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박태준 대표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완벽한 독립적인 경영을 운영하냐 아무도 그렇게 공감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최종 책임을 회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쯤 모습을 볼 수 있죠? 일단 모습을 지금 봤으면 좋겠어요. 두분 구출이거든요. 지금 대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건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금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매도 시점이 이제 의심을 살 만한 시점이다 이거죠. 정보 유출이 있고 나서 매도를 했는데 인지하기 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고 보시죠? 11월 18일자가 정보 유출을 인지한 날짜라고 하는데 그 대규모의 그런 주식을 처분한 것은 11월 11일, 17일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그 언론로부터 의혹 제기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금융감독 원장이 미국 SEC하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뭐 이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11월 18일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라도 이런 징후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그런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런 그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 이런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를 해줘도 되죠, 이 정도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그냥 주워들었어. 그러고 있으면 돼. 주워들었던데 주워들었어. 에휴, 잘 들었구만. 몰랐을 줄 없다 보니. 이 정보를 알고 예상하고 이 주식을 판 거라 지금 100%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안녕. 담당자가 CFO예요. 주식을 판 거는 그렇죠. 그랍 안 한다. 가장 중요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CFO고, 그리고 거랍 안 한다. 불안함 콜라리. 내부적으로 서로 이게 다 어느 나라 사람 이름 같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는 김범석 회장이 언제 출석할까? 한 쿠팡의 사용자 30% 이상 날라가면 저는 출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우리 카카오 사태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네. 카카오 사태가 터졌을 때 조기 야, 인도 아이들 아니야? 결국에는 이런 거죠. 알았게는 인도 아이들 그런 거 같아. 인도네시아 아이들이나. 쿠팡도 다 이슬람족 같아. 대한민국 사람이 쿠팡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 라고 답을 보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럴 행위 가정에 처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김범수 대만 출석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야, 32억, 11억. 좀 그냥 팔네 좀. 말씀하신 1등급 정도 다 팔지는 않았겠지? CFO가 CF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회사 구조상. 그럼요. 거의 그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의사결정은 당연히 CFO를 통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민감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이제 뭐 잠재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은 CFO를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앞에 C단을 붙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레벨들은 특히 내부자 거래 금지에서 매우 민감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황당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걱정은 정보 유출이 됐고 이 유출된 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 있어서 2차 피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지금 그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 이제 개인들은 대처들을 이제 나름대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관 후 이걸 재발급받는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급한 물을 끌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맡겨놓으면 그 기업에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겠거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못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유출됐다고 하는 이런 이 정보의 범위를 보면 성명, 거기다가 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거기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거기 플러스해서 개인 통관 부호까지 지금 이슈가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통관 부호는 야, 저기는 다 노출이라고 얘기하네. 주인번호 대용으로 쓰는 이런 그 표시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밀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임의적으로 뭐 물건을 저 언제쯤 얘기야? 그 사용될 수 있는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경기도 거거든요. 수원시도 그렇기 때문에 있다요. 보이스피싱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해외에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 마약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불법 어떤 물건을 보낸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관부호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하는 게 어떤 이런 피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한국 계정 한다는 그런 게시글도 올라왔네요. 5,000원에 4만 원 정도 그렇죠.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범죄 집단이 요 캠 관련해서 범죄의 ROI가 대폭적으로 폭발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쿠팡이 나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배송 패턴을 가지고 당신 언제 집을 비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야,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야 된대요. 재택근무. 캄보디아 애들은 얼마큼 일을 하는지 알아? 캄보디아 애들? 어떻게 일하고 있어? 근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 애들. 상태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스캠 정보보다 훨씬 정밀하게 범죄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ROI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워. 한 달에 400만 원만 벌어도 너 나가 대주라 그러면서 PT 200번 그러면서 있는 2000번 그러면서 있는 그래 죽어버렸대요. 먹긴 하는 줄 알았어? 제대로 못 먹다가 돈 좀 부으니까 저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상해? 쿠팡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배송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SKT라든가 뭐 KT 뭐 이런 거는 그 대부분 다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야, 나 롯데카드 유출돼도 아무 보상 없던데. 실제로 쿠팡 같은 현장에 직접 가서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걸 왜 갖다 줘. 이런 최적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의 뭐 그 최근에 그 자기가 구매했던 이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 통관 부호 뭐 이런 부분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얘기하는 스피어 피싱에서 타겟팅, 작살 피싱 뭐 이렇게 야, KT 무단 소액 결제, SK 텔레콤 유신 정보 해킹, 롯데카드 개인 신용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고객 정보 유출 사례 및 규모.
나 안 당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왜냐면은 KT, LG, SKT 다 당하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옛날에는 삐삐도 그거 누가 알아간다 뭐 한다 그러면서 정보 누출 그런 거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있던 건데. 멈추기는 사용 안 하기.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접근이거든요. 그런 소리 나왔는데 그 누가 잠재웠는지 쓱 들어가더라. 이미 다 가지고 이상하다. 빠리빠리. 계정에 내가 빠리빠리야? 빠리빠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뭐 놈의 것처럼 소리야? 나의 모든 정보들을 빠리빠리야? 다 가지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연결. 내가 잘 만들어내. 그리고 내 일상 행동 패턴들, 그런 행동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좀 엄중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 황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쿠팡이 최초에 유출됐다고 알린 정보는 예를 들면 뭐 이름, 주소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민감한 더 정보를 결제 정보라든지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 안 됐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속속 올라오는 뭐 게시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정황 제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결제 정보도 노출된 것 같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쿠팡용으로 썼던 카드가 뭐 몇백만 원이 결제됐다 이런 소식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되게 의구심이 커요. 만약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까지 노출된 거면 또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고 애초에는 이제 그 안내문을 통해서 결제 정보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안심하셔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티가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의 인지 시점을 알게 여러 가지 뭐 정황이 있는데 쿠팡에서 인지한 시점이 내부적인 이거보다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원칙 확인되지 않은 결제가 있었다. 다른 부분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탈취당했기 때문에 그 결제가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쿠팡은 결제 정보가 뭐 그리고 로그인 정보가 안전하게 뭐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뭐 개보이라든가 통합조사단에서 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결제 정보 이런 부분이 과연 털리지 않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왔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 성명, 뭐 전화번호, 뭐 주소, 이메일 주소, 거기다 통관부호, 뭐 거기다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금번을 편차든가 이런 데에 악용될 수 있지만 결제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객의 의사랑 상관없이 고객이 뭘 불러준다든가 이렇게 고객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통합조사단에서 이 결제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지마켓도 그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60여 건에 무단 결제라고 무단 결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마켓도 해킹당한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60여 명의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해킹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킹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네 그 서버에서 나간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인이 해킹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지마켓을 유사하게 만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말 지마켓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되는 결제 정보하고 쿠팡에서 유출됐다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물론 결제 정보하고 결합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그 아까 로그인 정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할 때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보통 그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쓰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게 하기 쉽게 기억하기가 쉽지 네, 않아서 아이디는 거의 똑같이 쓰고 비밀번호를 정말 좀 이렇게 그 자기가 보안에 좀 인식이 조금 있으시면 비밀번호 다르게 갖고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 비밀번호 이게 맞나? 우리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밀번호 똑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 지금 사고하는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가 동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대입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정결제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서 정말 결제 정보하고 로그인 정보가 안 나갔다라고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앱 로그인할 때 다 그러면 인식키 갖고 누웠다는데 뭐예요? 조금 발생했어 그걸로 갖고 장난치겠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유출된 정보와 이번 사태가 다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군요. 뭐 제가 상상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 SK텔레콤 통신사를 쓰시는 분이 쿠팡을 이용하면서 롯데카드로 만약에 결제카드로 등록했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 등록돼 있어, 난. 뭐 아니에요?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등록돼 있는데 뭘 안 돼 있어. 이렇게. 일단 사태가 굉장히 아무데 갔으면 그거 풀면 다 결제가 됐으면 딱 그러면서 나올 거야. 하면서 과징금 강화를 다 보이스피싱인가? 직접 그러고 언급하기도 있겠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알는 건 다 보이스피싱밖에 없어.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개무시해갖고 아유 나는 해외 몰라. 사례들을 참고해서 듣지도 보지도 그냥 과징금을 끊어버려. 강화하고 징벌적 잃어보지도 마.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근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또 그랬어. 그놈의 새끼들이. 에이, 그러면서 해외에서 기업하고 뭐하고 그러면 깜빵가나 뭐야 그러면 엄청나게 지원을 뭐 어쩌고 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내린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춰봐. 그게 무슨 행정명령인지. 매출액의 3%가 그거 참고 얼마 안 돼. SK텔레콤 사태를 보면 애들이 뭔 짓거리 하고 있어. 지난해 매출이 12조 7,7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산출해 보면 최대 3천억 정도가 SK텔레콤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지지난달에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은 1,348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징금이 3%가 아니라 한 1% 정도였는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매출이 12조가 넘었으니까 올해 전체 매출이 한 36조 정도 보면 그럼 3%면 한 1조 정도. 그래서 1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 쿠팡에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한 44명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4대 그룹 다음으로 많은 곳이 쿠팡인데 이분들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행정소송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또 줄이는 역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SK텔레콤보다 더 심하면 아마 1%보다 많은 2% 정도를 하면 그러면 전체 한 6천억 정도. 만약에 3% 맥스로 가면 1조 정도 과징금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은 이런 사건이 만약에 터지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아예 문을 닫아야 될 정도. 네. 우리 너무 손방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단은 과징금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대부분 그걸 바로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바로 행정도 제기해서 감경 사유를 막 만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보니까 황정아 의원이 박대준 대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과징금 소송 없이 그냥 바로 수용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이러게도 이렇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정보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이 적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거의 전체 매출 대비 0.2%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기업 돈 먹기 순간 똑같아. 알리바바조차도 한 1.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투자도 하고 심지어 하물 미국의 JP모건조차도 1%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해봐도 카카오나 SKT나 다른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너무나 미비한 수준인데 오히려 대관 업무에는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번에 말씀드렸던 과징금이 나왔을 때 라비스터.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야, 44명이란데, 야. 4급 이상 공무원 영입해놓은 게 44명으로 돼 있대요. 사법계를 비롯해서 끝빵. 한번 맞아볼래? 시켜? 끝빵으로 한번? 그러고 있어야 돼. 바이바이. 온갖 로비를 많이 한다 이건 사실 주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라비스터.